자,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함수들은 이제 어떤 미지의 값을 이제 뭐 x라든가 y라든가 z라든가 뭐 a라든가 b라든가 c라든가 뭐 알파라든가 베타라든가 감마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놨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도 문제들도 거의 이제 어떤 규칙 같은 게 있었던 게 뭐냐면은 x, y, z라고 얘기를 했으면 뭐 요거 같은 경우 미지의 문자였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어떤 수를 놓을 때 이렇게 놨었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 요런 문자들은 이제 어떤 근이나 해를 놓을 때 놨던 그리스 기호들입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어떤 뭐 x에 뭐를 넣느니 y에 뭐를 넣느니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지의 값을 어떤 각으로 두게 되겠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각에 따른, 그러니까 x에다가 어떤 실수를 집어넣고 a에다가 실수를 집어넣어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어떤 각에 따른 함수값을 찾아내게 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그 각의 미지수를 쓸 때 보통 이제 요 세타다라고 하는 기호를 사용을 하고요. 너네가 이제 영어 발음 기호에서 번데기 발음 있죠, th 발음. 그거랑 똑같이 생긴 녀석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일단 명칭 정리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사용하는 미지수가 이제 어떤 특정한 수 1, 2, 3, 4라고 하는 이런 수에서 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각이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반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사이에 벌어진 정도를 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맞나요? 자, 이렇게 한 점에서 두 개의 반직선을 그었을 때, 자, 여기는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르냐면 시초선이다라고 부릅니다. 시초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시초선으로부터 얼마큼 벌어지는지를 뜻하는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르냐면 동경이라고 불러요. 동경. 그리고 시초선과 동경이 벌어져 있는 이 각을 우리가 뭐 문제에 따라서 뭐 몇 도디 뭐 기준각이니 뭐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각이다라고 부르고요. 앞으로 이 녀석을 미지수로 쓸 때에는 거의 세타를 사용을 할 겁니다. 물론 x를 사용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세타라고 하는 기호가 어떤 각을 미지수인 각을 놓을 때 쓰는 기호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미처 몰랐던 거지만 너네가 그 전에 알고 있던 각은 0도에서부터 360도까지 밖에 몰랐잖아요. 그쵸? 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각을 또 추가시킬 거야. 마치 너네들이 자연수만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놀다가 음해정수니 뭐 유리수니 이렇게 수를 확장시켰던 것처럼 각도 여러분들이 확장을 시키도록 할 건데요. 너네가 그 전까지는 사용하지 않았던 이 왼쪽에 있는 음수의 각도 존재합니다. 마이너스 60도 이런 거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거 어떻게 존재하는지 좀 이따 설명할 거고요. 360도를 초과하는 각도 존재합니다. 알겠죠? 360도를 초과하는 각도 존재하고 음수인 각도 존재해요. 자, 각의 방향 때문에 그런데요. 자, 각은요, 우리가 시초선으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방향을 양의 방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센스껏 그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것은 음의 방향이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지금 내가 여기에다가 어떤 각을 그릴 거냐면은 자, 60도짜리 각을 그릴 건데 얘를 60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졸업하자 이거야. 자, 얘는 몇 도라고 할 수도 있냐면 420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420도. 어떻게 420도예요? 여기에서 360도 돌리고 60도만큼 더 갔으니까. 왜요? 420도라고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알겠죠? 자, 또 몇 도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780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왜요? 얼탱이 없어요? 그래서, 자, 어떻게 이게 780도가 됩니까? 자, 두 바퀴 돌리면 720도, 거기서 60도만큼 더 갔으니까. 자, 내가 지금 이건 양의 방향으로만 보고 있는 건데요. 자, 또 뭐라고도 볼 수 있냐면, 마이너스 320도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 각을 음의 방향으로 돌리면, 마이너스 320도는 어떻게 나와요?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음의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여기 시초선에서 시계 방향으로 이쪽으로 320도만큼 돌리면 이쪽이 60도가 남으니까요. 예, 내가 와, 딱 함정을 팠는데 우리 쏨만 통과했네요. 딴 친구들은 뭐 하는 거야? 긴장하란 말이야. 알겠어요? 자, 반대 방향, 음의 방향으로 300도만큼 돌려도 이 녀석이 만들어집니다. 알겠죠? 자, 그럼 내가 물어볼게. 여러분들이 어떤 동경의 각을 찾아야 되는 게
이제 시험 문제로 나타나게 될 텐데요. 이 동경의 각이 어떻게 보면은 너네가 이제 이것을 어떤 해가 되는 문제를 풀 거다 이거예요. 몇 도인지를 찾아라. 이제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될 텐데요. 답이 한 개만 존재할까요? 답은 무수히 많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는요. 아닌 것을 찾아라 라는 시험 문제가 나기도 하고요. 긴 거가 아니라 아닌 걸 찾아라. 이제 이런 시험 문제가 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세타값의 범위를 제한합니다. 이렇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예를 들면은 이 세타라고 하는 것이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720도보다 크고 뭐 90도보다 작다. 이제 이렇게 제한을 한다 이거야. 그러면 저 안에 들어있는 세타값만 다 해로 찾아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 자, 이렇게 뭐 제한되는 각을 받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수투를 미리 배워본 친구들은 알겠지만은 뒤에 가서 삼각함수나 삼각 방정식을 풀 때요. 해가 한 개만 생기는 게 아니라 해가 무수히 많이 생깁니다. 삼각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이런 성질에 의해서 해가 무수히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한된 범위에서를 구하거나 아니면은 아닌 것을 찾아라. 이제 이런 해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 이거죠. 자, 일반각 보도록 일반각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이 수학에서 일반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근데 일반이란 단어 어디서 처음 들었어요? 일반 들어본 적 있을 텐데. 와, 수학에서요, 새끼야. 수학에서요. 빡치게 하네. 수학에서 일반이라는 단어 어디서 들었어요?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 할 때 여기에 이 일반이란 단어를 받지 않았어요? 맞나요? 자, 이제 이렇게 일반이란 단어가 들어갔으면 이 녀석이 어떻게 생기는 녀석이냐면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 직선 방정식의 일반형 또는 2차 함수의 일반형의 이제 ax제곱 플러스 by는 bx 플러스 c 이제 이렇게 받잖아요. 맞나요? 일반형이라 하면 그 함수라고 하는 틀에서 또는 그 방정식이라고 하는 틀에서 a랑 b랑 c 뭐 또 경우에 따라서 d랑 e 뭐 이런 거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본 형태를 일반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일반각이라고 했으면요. 일반각은 미지수에다가 a, b, c가 아닌 미지수 세타에다가 또는 n에다가 어떤 특정 숫자를 집어넣음으로써 내가 원하는 각을 뿅 하고 찾아낼 수 있는 것을 일반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고개 숙이고요. 고개 숙이고 얼른 푹 숙이고 네, 들어갑니다. 넌 내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걸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 너 끝나고 나 좀 보자. 너. 자, 이런 거를 이제 일반형이다라고 불렀었죠. 자, 우리가 지금 배울 것은 이제 일반각입니다. 일반각. 자, 일반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선생님이 또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는 60도라고 하는 각이요. 60도라고 표현하는 것도 가능했지만 몇 도라고 표현하는 것도 가능했냐면 420도라고 표현하는 것도 가능했죠. 그 다음에 780도라고 표현하는 것도 가능했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모든 각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식을 만들어내는 거 가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알겠죠? 그닥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가 있냐면 자,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자, 얘는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60도 이렇게 해놓으면 n 자리에 0 집어넣으면 얘 나오고 1 집어넣으면 얘 나오고 3 집어넣으면 얘 나오잖아요. 2 집어넣으면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각인데요. 문제 풀다가 일반각 많이 사용했니? 전혀요. 그죠? 자, 일반각은 1도 사용 안 해요. 그냥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자, 넘어갈게요. 자, 4분면의 각을 보도록 합니다. 뭐, 요렇다는 거예요. 자, 오른쪽 위에서부터 제1 4분면, 제2 4분면, 제3 4분면, 제4 4분면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자, A 4분면은요, 90도에서, 아니, 0도에서 90도. 2 4분면은 90도에서 180도. 3 4분면은 180도에서 270도. 4 4분면은 270에서 360도. 라고만 알고 있는 건 중학생식 생각이고요. 그죠? 360에서 450도. 1 4분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450에서 540도. 2 4분면이에요. 540에서 630도. 3 4분면이고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각을 받았을 때 걔가 어느 사분면에 있는 각인지를 찾아내는 거. 아시겠어?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54번 문제 봅시다. 54번 문제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러 갔을 때 1번에서 만날 수 있는 문제예요. 나왔었나? 안 나왔나? 근데 1번 정도에서 등장을 할 수 있는 문제 정도 난이도다라고 실제로 등장할 수 있는 난이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세타가 제 3, 4분면의 각이다. 이다라고 얘기를 했어. 오케이? 자, 그랬을 때 너네가 3, 4분면이면 여기는 요각이네. 180에서 270 해가지고 세타를 이 새끼는 180보다는 크고 270보다는 작은 각이야 라고 하는 건 중학생식 생각이라고요. 알겠죠? 이건 중학생식 생각이에요. 0에서부터 360까지밖에 각을 사용하지 못할 때의 생각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잖아. 그래서 이 녀석을 어떻게 써줘야 되냐면은 몇 바퀴를 돌리든 간에 360 곱하기 n이 몇 바퀴를 돌리든 간에 란 뜻이죠. 몇 바퀴를 돌리든 간에 거기에다가 180을 더한 것보단 세타가 크고 몇 바퀴를 돌리든 간에 거기에다가 270을 더한 것보단 세타가 작다라고 해줘야 돼. 자, 여기까지 알아들으셨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3분의 세타가 몇 사분면의 각이냐라고 물어봤어요. 3분의 세타. 그러면 가운데를 3분의 세타로 만들어져야하기 때문에 다 3분의 1씩 곱해버립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여기 가운데 항이 뭐가 되냐면 3분의 세타는 크다, 작다. 자, 뭐보다? 180, 소름 돋아. 120은 맞지? 자, 120 곱하기 n 더하기 60보다. 이렇게 되고요. 그죠? 못 알아듣겠니? 알아들을 수 있니?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120 곱하기 n 더하기 90보다. 자,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지. 근데 이제 얘가 120도씩 n번 가고 60번 더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120도씩 n번 가고 90도를 더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가 몇 사분면에 있는 각인지를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거야. 자,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 팁은요. 선생님이 지금 보시면 이 120이라는 각도가 360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곱하기 3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곱하기 3을 해줘야 되는데 얘가 곱하기 3을 해준 이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으면 그러니까 3의 배수다라는 뜻이잖아요. 곱하기 3을 했다는 건 120에다가 3을 곱해서 360을 만들었다는 건 그러면은 여기는 요 n자리에 암기하셔도 좋습니다. 3의 배수다라고 하는 게 나왔으면 3의 배수를 바로 대입하는 게 아니라 3k를 대입했을 때와 3k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랑 3k 플러스 2를 대입했을 때 이 세 번을 다 봐야 돼요. 오케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지금 360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요. 알겠어요? 자, n자리에다가 이제 3k를 대입을 했을 때 먼저 보도록 하시면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자, 3k를 대입한 겁니다. 그러면 120 곱하기 3k 플러스 60 크다 3분의 세타 여기는 120 곱하기 3k 플러스 90보다 작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 몇 사분면에 있는 각이니? 120 곱하기 3k가 360이기 때문에 그죠? 이거는 어차피 그 시초선이 그냥 x축 그 자체가 돼버려요 이 새끼. 그죠? 120 곱하기 3k 해버리면 그럼 거기서 60도만큼 더 간 거에서 90도만큼 더 간 거라고 했으면 선생님이 저기서 그려줄게요. 지금 저 3분의 세타라고 하는 게 여기 있다는 거죠. 맞아요? 360도만큼 K바퀴 돌고요. 그 다음에 60도만큼 더 간 거에서 90도만큼 더 간 사이에 있다. 그지? 지금 저기에 있다는 거라고. 그러면은 그때의 3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에 있는 거냐면은 1사분면에 제1사분면에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3K 플러스 1 대입한 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120 곱하기 3K 플러스 1 플러스 60 크다 3분의 세타가 작다 120 곱하기 3K 플러스 1 플러스 90 한 것보다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는 360K 플러스 180이야. 맞나요? 360K 플러스 180. 그지? 분배한 거야. 자, 여기는요. 360K 플러스 210. 그지? 자, 그럼 얘가 어딨나 보자. 어차피 그 360K는 얘가 여러 바퀴 돌았다는 거니까 그건 큰 의미가 없고요.
그죠? 플러스 몇 도가 됐냐가 중요한 거야. 앞에 있는 거는 180도. 여기에서부터 180도만큼 간 거에서 210도만큼 간 거. 자, 여기에 3분의 세타가 있다라는 거죠. 저기 어딘가에. 이해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얘가 3, 4분면, 제 3, 4분면에 있다. 라고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칸씩 위에 썼네. 얘가 제1, 4분면, 얘가 제3, 4분면. 자,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 마지막 경우 볼게요. 자, 120 곱하기 3k 플러스 2 플러스 60 되고 크다. 3분의 세타가 작다. 120 곱하기 3k 플러스 2 플러스 90보다 이렇게 되잖아. 자, 이것도 분배해주면 얘는 한번 써줄게요. 360k 플러스 240 더하기 300이고요. 크다. 3분의 세타가 얘는 작다. 360k 플러스 240 330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럼 얘가 360K는 그냥 여러 바퀴 돌았다는 걸 뜻하니까 요거는 제껴두고요. 300도에서 330도 사이에 있다 이거잖아. 그지? 그러면 300도에서 330도면은 여기가 한 270도 정도니까 여기가 270도죠? 그럼 여기서 30도만큼 더 간 거에서 30도만큼 더 간 거. 자, 여기에 3분의 세타가 있다 이거지. 그죠? 그래서 이때는 몇 사분면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해주면 되냐면 제 4, 4분면에 있는 것이다. 해주면 3분의 세타가 있을 수 있는 4분면이 1, 3, 4. 그래서 3개가 다 정답이 돼요. 알겠죠? 네. 재밌죠? 너네가 재밌어 하니까 나도 좋아. 너무 좋지. 나도 좋아. 힘들지? 자, 넘어갑니다.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두 동경이다라고 하는 동경이 뭐라고 했어요? 각을 만들어내는 반직선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두 개의 동경을 내가 각각 자, 보라색이랑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자, 두 개의 동경은 어쩔 수 있는 거냐면 일치할 수 있죠. 자, 내가 원래 이거 작년에 애들 수업해줄 때는 여기 안 보고 넘어갔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여기는 내가 한번 보고 넘어가는 거니까 이 정도 친절. 여기 내가 안 보고 넘어갔었잖아요. 그죠? 알아서 생각하라고. 알아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때 이 초록색의 동경을 베타다라고 하고 이 보라색의 각을 알파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두 개의 동경이 일치할 경우에 보라색의 각에서 초록색의 각을 빼면 0이 나올까? 0이 나올까? 몇 도가 나와야 될까? 360의 배수가 나와야 돼요. K에 0 넣을 수 있는 음의 정수도 넣을 수 있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알파가 몇 바퀴 돌았는지 베타가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일치할 경우에 빼주면 360의 정수배만큼의 차이가 동경의 차이가 각의 차이가 생긴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누가 이렇게 한숨을 크게 쉬나? 응? 자, 이렇게도 있을 수 있을 거야. 그지? 자, 요거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일직선상에 위치한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요. 자, 요것도 한번 알파라고 하는 각에서 베타라고 하는 각을 빼면 그러면 뭐가 생길까요? 180도요? 마사카 180도?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페이지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일직선상에 있을 때 얘네들을 빼면 그냥 180도예요 라고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몇 바퀴 더 돌았을지도 몰라요 라고 해서 알겠어요?
예를 들면은 540도 이런 것도 그 머릿속에 항상 담아두라는 거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수직한 경우. 자, 이렇게 수직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수직한 경우에서도요, 우리가 알파 각에서 베타 각을 빼주면, 그럼 얘가 마찬가지로 90도가 남는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몇 바퀴 더 돌았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알겠죠? 자, 예를 들면은 450도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참고하고 있으란 얘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냥 문제 나왔을 때 그때 적용시켜가지고 푸시면 돼.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문제를 너네가 받았어. 그래서 너네가 이제 세타라고 하는 각을 찾았는데 세타가 90도가 나왔어. 근데 지금 세타의 값의 범위가 300도보다 크고 뭐 500도보다 작대. 그러면은 90이라고 쓰면 안 되고 450이라고 써줘야 된다 이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죠? 뭐 요런 얘기입니다. 넘어갈게요 여긴 이제. 자, 도동경의 위치관계. 썸 그거 자꾸 넘겨본다고 줄지 않아. 그냥 체념해. 오늘 조금만 나간다니까요. 예. 효도법을 무슨 효도하냐? 알았어요. 자, 오늘 조금만 나갈게요. 힘닿는 데까지. 야, 얼마나 많이 했다고. 우리 2장 했다. 자, 두동강의 위치관계를 볼게요. 뭐 씹어버릴 거라고? 방금 내가 들은 거 팍 씹어버릴까 이랬는데. 자, 세타를 나타내는 각과 동경과 세타의 동경이라고 할게요. 세타의 동경과 그 다음에 7세타의 동경이 있대요. 자, 그때 방향이 반대일 때, 자, 얘들이 서로 반대 방향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세타의 크기를 구하시오라고 해놓고서는 세타가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세타의 동경과 7세타의 동경이 서로 반대 방향에 있다, 일직선 위에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지금 저기다가 그린 그림 중에 두 번째 그림이겠지. 맞아요? 자, 그러면은 7세타에서 세타를 빼볼게요. 두 개 각을 빼볼게요. 그럼 얘가 뭐가 생겨야 돼? 180 플러스 360 K가 나와야 된다 이거지. 자,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은 여기가 6세타가 180 플러스 360 K죠. 자, 6분의 1을 싹 곱해볼게요. 그러면 세타는 30 플러스 60K다 라고 해줄 수가 있겠지. 자, 여기에 K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정수라고 했습니다. 그때 요 세타가 90에서 180 사이가 되게 K의 값에다가 어떤 정수를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90에서 180 사이가 되게. 그러면은 30 플러스 60K가 90에서 180 사이다. 그럼 K는 몇이냐? 2를 대입을 해줘야겠네? 그러면 여기 요각이 몇 도가 돼? 150도.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뭐가? 네 인생? 누구야? 자기 인생 끝이라고 외친 친구가. 지금 끝낼 수 있는 건 네 인생밖에 없어. 자, 호도법 볼게요. 응? 나도 힘들어. 힘드니까 공부지. 뭔가 좀 안 힘들게 공부할 수 있는 법은 없어요. 공부를 하지 않는 방법은 있지만, 그죠? 근데 이제 공부를 하지 않는
않으면 또 이제 그 이후에 좀 많이 어쨌든 난 공부를 많이 하는 걸 이제 어른들을 추천하는 편이니까 그죠? 안 힘들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항상 마라토너라고 생각해보세요. 마라토너 알겠죠? 이봉주 아저씨도 결승선 통과하면 헉헉대요. 그죠? 이봉주 아저씨가 야 상쾌하다 우후! 이러면서 결승선 통과하지 않잖아요. 그분도 통과하면 쓰러집니다. 그죠? 다들 힘들어요. 마라토너들도 뛸 때 되면 힘들고요. 안 힘들게 뛸 수 있으면 그런 사람이 어딨어. 자 60분법. 자 호도법이랑 60분법이라는 이 각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어요. 60분법은요, 너네가 그 전에 해왔던 너희들의 과거예요. 60분법의 단위는 도죠, 도. 그래서 20도, 30도, 50도, 45도, 90도 이렇게 도로 표현하는 것을 60분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 했던 방법이고요. 자, 지금 할 것은 호도법입니다. 자, 호도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최초로 배울 거고 앞으로 계속 쓸 거예요. 앞으로 계속 쓸 거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이공계 쪽으로 대학을 진학하는 친구가 있다. 그 진학을 목표로 하는 친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대학 가서는 진짜 호도법을 졸라게 쓸 거예요. 뭐 엄청나게 많이 쓸 거예요. 당연하던 듯이 쓸 거예요. 알겠죠? 자, 호도법의 단위로는 라디안이 있습니다. 라디안. 자, 이거를 이제 호도법의 단위라고 합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자, 예를 들어서,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60도일 때, 60이라고 적으면 틀렸죠? 맞아요? 왜? 단위를 안 적어줘서요. 그죠? 단위를 안 적어줘서 여기다가 도라고 꼭 했어야 됐죠? 맞아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1이라고 적으면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라디안 기호는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라디안이라고 하는 단위는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60도에서 도를 생략했으면 이건 60 라디안이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네는 그 전까지 각도를 써올 때 도는 꼭 표시를 했었어야 되지만 라디안은 앞으로 생략할 거기 때문에 내가 뭐 좀 이따가 라디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지만 이 정도면 1라디안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1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1이다라고만 적어도 1라디안이다 이거야. 자, 근데 무언가를 생략한다는 건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니까 생략한다는 거잖아요. 라디안이라고 하는 가계의 단위가 엄청나게 많이 사용돼요, 실제로. 알겠죠? 60분법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됩니다. 어쨌든 간에 60분법 라디안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왜요? 또 원 잘 그려요. 잘생긴 사람들이 원을 잘 그려요. 네. 뭐 동의하잖아요. 자, 반지름이 R인 원이 있다라고 얘기해보자. 자,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랑 똑같아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겠지. 맞나요? 호의 길이가 이렇게 둥글지만 이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랑 똑같아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때 여기에 있는 요 각을 뭐라고 부르냐면 1라디안이다 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때 저기 있는 각을 1라디안이다.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지금 여기 한 대충 보면은 한 여기를 이제 그 원의 반지름이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어 보면은 한 여기도 한 반지름이기 때문에 내가 아까 대강 이게 1라디안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비례식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어떤 비례식을 만들 거냐면 이때 여기를 1라디안이라고 하기 전에 여기에 각을 똑같이 각의 표현이지만 A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A도. 맞나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비례식을 만들 거냐면 자, 지금 저 중심각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자, 중심각이 A도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호의 길이 r을 갖죠. 그죠? 자, 근데 중심각이 360도면 그때는 원의 둘레 2파이 r을 갖죠. 맞아요? 자, 여러분들이 뭐를 배워서 알고 있냐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그 부채꼴의 중심각과 정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중학교 때 거로 잠깐 넘어갑시다. 자, 여기가 30도인데 여기가 3cm면 저거를 60도로 똑같은 녀석을 60도로 늘리면 그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cm가 돼야 된다라는 걸 알잖아요. 맞나요? 자, 요거 그대로 쓴 거예요. 다시 A도인데 호의 길이가 R이면 중심각이 360도면 원의 둘레 2파이 R이 돼야 된다라고 쓴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내항의 곱이랑 외항의 곱은 같으니까 2파이 R A도는 360도 R이야.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A도는 2파이 R 분의 360도 R이네. 자, 이때 R 362 약분해 주셔서 파이 분의 180도라고 쓸 수 있겠지.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여기에 나온 이 A라고 하는 녀석을 파이 분의 180도라고 쓸 수 있는데 A가 지금 1라디안이잖아.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1라디안을 파이 분의 180도다라고 정의 내릴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1라디안은 파이 분의 180도다. 꼭 기억하세요. 1라디안은 파이 분의 180도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제 호도법과 60분법의 관계 다음 페이지 가보도록 하면은요. 140페이지에 1라디안은 파이 분의 180도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 또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다. 지금 이거 마치 거소식처럼 이거 바꾼 거예요. 거소식처럼. 그래서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은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 1도다. 이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되게 많이 이용되는 건데 양변에다가 파이 곱해주면은 파이 라디안은 180도다 라고 하는 거. 자, 요런 것들 여기 세 가지가 지금 그 책에 나와 있는 세 가지가 마치 거속시처럼 만들어 놓은 건데요. 요거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두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밑에 개념 어프로치에 보시면은 호도법과 60분법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면 다음 표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요. 거기에 너네가 알고 있는 몇 가지 특수각들이 있어요.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이렇게. 자, 그럼 그 특수각에 따른 호도법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0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는 60분법, 그 다음에 아래는 호도법인데 0도 같은 경우에는 호도법으로 하더라도 0입니다. 선생님 왜 0 라디안이라고 안 읽고 0이라고 읽어요? 라디안은요 너무 많이 사용돼서요 그냥 0이라고 읽어도 라디안이라고 알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60분법으로 30도가 호도법으로 몇 라디안인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 다음에 뭐 60도, 90도 이렇게 가겠지만 자, 60분법으로 30도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우리가 얘가 몇 라디안인지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각도를 알고 있을 때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양변에 30을 곱해볼게요. 알겠죠? 30을 곱해주면은 30도는 여기 30 곱해주면 6분의 파이 라디안이다가 나오죠? 맞나요? 그래서 30도는 6분의 파이 라디안이다 가 됩니다. 그지요? 자, 이번에는 45도? 자, 45도 한번 가보자. 자, 45도는 여기에다가 양변에다가 45를 곱할게요. 그러면은 우변이 뭐가 되냐면은 45도는 자, 180 곱하기 45 해주면 4분의 파이다가 생겨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4분의 파이다 이렇게 채워주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60도 같은 경우에 양변에 60 곱해주면 3분의 파이다. 90도 같은 경우에 양변에 90 곱해주면 2분의 파이다. 180도 같은 경우에 양변에 180 곱해주면 파이다가 나와요.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너네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일단 여기 있는 걸 다 암기하셔야 되는데 이 뒤에 있는 거는 뭐 암기할 필요가 없지만 여기 있는 건 다 암기하셔야 돼요. 이 관계 30도가 6분의 파이다, 45도가 4분의 파이다, 60도가 3분의 파이다를 왜 암기해야 되냐면 니네 중학교 3학년 때 이거 표 외웠을 거야.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해가지고 여기에 0, 30도, 45도, 60도, 90도 해서 니네 이거 채웠지. 중3 때. 그지? 그럼 여기에 이제 30도, 45도, 60도, 90도가 아니라 뭐가 들어갈 거야? 여기에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2분의 파이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60분법에서 특수각인 30도, 45도, 60도, 90도, 180도가 호두법에서 몇 라디안인지를 외워야 돼요.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저기 있는 건 다 외우시는데 자, 외우는 팁 일단 첫 번째 팁을 주도록 할게요. 학생들만 골라서 외우세요. 자, 30도면은 60도랑 짝꿍 지으셔가지고 이렇게 3이랑 6이 바뀐다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45도면 그냥 밑에가 4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알겠죠? 자,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요 180으로 외우는 거죠. 지금 180도가 파이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외웠을 거고 나도 이렇게 외웠어요. 180도가 파이입니다. 그러면 파이랑 180도가 서로 같다라는 걸 알면 여기다 파이 집어넣어봐. 180 집어넣어봐. 그러면 6분의 180이니까 30도야. 그지? 여기다 180 집어넣으면 4분의 180이니까 45도고요. 여기다 180 집어넣으면 3분의 60, 180이니까 60이고 여기다 180 집어넣으면 2분의 180이니까 90이에요. 그래서 파이가 180도다, 파이라디안이 180도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은 어떤 호두법이나 60분법 사이의 관계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파이 자리에 180만 넣어서 계산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헛소리 자꾸 할 거면 다음 시간부터 들어오지 마세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볼게요. 힘 닿는 데까지 한다 그랬잖아. 오늘의 나의 기준은 힘 닿는 데까지. 아직 내가 힘이 좀 있어. 어? 자, 한 장만 딱 더 나갈게요.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한 장만 딱 더 나갈게요.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입니다. 자, 여기 있는 공식도 외우셔야 돼요. 자, 수학 1, 수학 2,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미적분, 이렇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수학들이요, 외울 게 너무 많아요. 알겠죠? 선생님이 이제 무언가 외운다 했을 때 항상 하는 충고지만 암기장을 만들으세요. 조그마한 수첩으로. 그래서 그거를 어디다 두라? 화장실 변기 뒤에다 두세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씩은 똥 싸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3일에 한 번은 싸잖아. 그죠? 많이 힘든 친구 있으면 한 3일에 한 번, 조금 이제 많이 자주 하는 친구 있으면 하루에 한 3번 정도 싸잖아요. 그죠? 그러면 똥 싸러 가서 똥 싸면서 읽으세요. 똥 싸면서 읽어도 하루에 10분씩은 읽을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야, 그렇게 오래라고 하는데 니네 똥 싸러 갈 때 니네 손에 뭐 쥐어져 있니? 휴지 말고. 그래, 니네 가서 폰질하잖아. 니네 가서 폰질하잖아. 똥 싸면서. 안 그래? 폰 싸면서? 똥 싸면서 폰질하는 시간 니네가 눈치채지 못하지만 5분 이상은 무조건 돼. 야, 니네 똥 다 싸면 폰 접니? 폰에서 볼 거 다 보면 똥 끊지. 맞아요? 야, 니네 한번 니네 되돌려봐. 변기 위에서의 너희의 행동을 되돌려보라고. 똥 닦을 때가 돼가지고 폰을 내려놔요? 똥을 다 싸고, 다 쌌다, 똥 닦아야지 하고 폰 내려놓습니까? 다 봤다, 이제 똥 닦아야지 하고 똥 닦잖아. 안 그래? 그거 할 시간에 보라는 거야. 알겠어요? 자, 이렇게 부채꼴. 반지름이 R인 부채꼴이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L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녀석의 넓이를 S라고 하고, 중심각을 세타라고 합시다. 자, 일단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도 알고 있어야 돼요.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은요, 어떻게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냐면 R 제곱 파이라고 하는 원의 넓이, 얘가 만약에 멀쩡한 원이었다면 이 원의 넓이는 R 제곱 파이인데 얘를 360도에 대한 세타 각으로만큼 잘랐기 때문에 곱하기 360분의 세타를 하면 된다 라고 여러분들 중학교 때 이거 넓이 구하는 거 외웠죠.
맞나요? 원의 넓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그치? 자, 이렇게 외웠을 거라고. 자, 근데 이제는 다르게 한번 가보자 이거야. 자, 고등학교 방식으로 요거를 외우시자 이거지. 이거는 이제 원의 넓이고요. 그때 너네가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원의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2파이 r. 자, 원의 둘레인데 이거를 360도에 대한 세타로 자른다 라고 해가지고 외웠었죠. 그죠?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그지? 자, 근데 여러분들이 세타, 아이고 여기서 비례식을 한번 세워볼 거예요. 호의 길이가 중심각과 서로 정비례하다라고 하는 걸 알잖아요. 맞아요? 자, 중심각이 세타일 때 호의 길이가 L이면 됐니 여기까지? 중심각이 360도일 때 호의 길이는 2파이 r이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됐니? 근데 360도는 180도의 2배고 180도는 파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2파이일 때로 고칠게요. 호도법으로. 됐어요? 자, 내항의 곱이랑 외항의 곱은 같으니까 2파이 L은 2파이 R 세타. 그러면 2파이 지워지고 L은 R 세타. 자, 이게 너네가 배우는 고등학교의 부채꼴의 호의 길이. 호의 길이는 R 세타. 이때 세타는 호도법으로 받았을 때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넓이 가보도록 할게요. 넓이. 자, 넓이도 한번 가볼게. 중심각이 세타일 때 넓이가 S면 중심각이 360도일 때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지. 됐니 여기까지? 자, 근데 360도다라고 하는 각이 다시 호도법으로 고치면 2파이죠. 자, 내항의 곱이랑 외항의 곱은 같으니까 2파이 S는 파이 R 제곱 세타. 그지? 그러면 여기서 파이 지워지고 2 넘겨주면 세타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게 두 번째 공식인데 오케이? 넓이에 대한 여기서 세타는 호도법이고요. 두 번째 공식인데 R 곱하기 세타가 L이잖아. 그럼 여기 지금 R 곱하기 세타 하나 있지. 그래서 그걸 L로 바꿔주면 2분의 1 RL도 있어요. 알겠죠?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또 넓이다 이거야. 배우죠? 그때 너네들이 2분의 1 RL을 배울 때 L을 예를 들면은 뭐 2파이 이런 식으로 받았을 거예요. 그죠? 그때 얘가 이제 호도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 호의 길이다 이거예요. 니네 이거 다 배운 거예요. 이건 배운 거고 이거 안 배웠다. 요거 하나 배웠죠. 그죠? 요거 다 외우셔야 돼. 알겠죠?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 라스트 팡 56번. 자, 둘레의 길이가 16인 부채꼴 중에서 그 넓이가 최대인 것의 반지름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부채꼴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가 16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요? 삼각형처럼 보여서 그래요? 됐죠? 이러면 잘 그리지? 잘생겨서 그래. 네. 자, 그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은 R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반지름 R일 텐데 이 새끼가 둘레가 16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더하기 이거가 16이어야 되잖아. 그지? 그럼 R 빠지고 R 빠졌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16-2R. 됐니? 자, 문제에서 얘 뭘 구하라 했었냐면은 넓이가 최대가 될 때 그때 구하라는 거예요. 그죠? 자, 선생님 여기 중심각을 세타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넓이에 관련된 식은 두 가지 식 중에 하나로 쓸 수가 있는데 맞아요? 그때 여기 왼쪽에 있는 거 말고 요 오른쪽에 있는 거를 풀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2분의 1. 왜냐면 오른쪽에 있는 걸로 풀어야 R이 나와요. 왼쪽에 있는 걸 풀면 미지수 세타가 또 들어가니까. 자,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16-2R. 자, 얘가 최대가 될 때를 찾아야 돼요. 자, 이거 전개시켜주면은 마이너스 R제곱에 플러스 8R. 그지? 자, 표준형으로 고쳐주면 마이너스 R 마이너스 4의 제곱에 플러스 16. 그지? 그럼 얘는
언제 최대가 됩니까? R이 4일 때 최대가 되지. 그제? 그때 최대값은 16이겠지. 그 말은 여기에다가도 R 자리에 4를 집어넣으면 16이 나와야 된다 이거야. 그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16 곱하기 세타를 하면 16이다 해서 세타는 2. 2다라고 하는 게 뭐야? 2라디안이야. 알겠어? 그러면 2라디안이라고 했으면 1라디안의 크기가 반지름이랑 호의 길이가 서로 똑같은 게 1라디안. 그럼 제가 얘기하는 2라디안은 어느 정도 크기냐면은 자, 이 정도 크기가 이제 2라디안을 가지고 있는 부채꼴이죠. 됐나요? 그래서 사실 부채꼴은 이렇게 생겼던 거야. 너네들 풀이에도 이 정도 크기로 그려져 있지만 내가 일부러 이렇게 그린 건 너네가 얘가 2라디안이 나올지 3라디안이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당연히 이렇게 그리고 풀어야 된다라는 걸 보여준 거야. 자, 여기까지 되셨어? 네, 그래요. 삼각비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수고했습니다.